안녕하세요. 노아 AI에 대한 영상으로 지난번에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노아 AI에 대한 전반적인 사건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노아 AI라는 그 서비스 자체가 일반적이고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노아 AI가 폐지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AI 시대 때 과연 우리가 AI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AI를 사용할 때 저작권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정성 들여서 키워드를 조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버전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이거를 준비하고 골랐는데 누군가는 손쉽게 마음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거나 다른 버전으로 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작권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픈소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할 것인가 그 차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조차도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다른 버전으로 나도 활용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생각들을 왜 했었냐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지만 개발자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구하거나 소통을 할 때 그 코드는 파트로 된 거는 구글링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오픈소스라는 시대를 살고 있었고 AI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 위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쉽게 타이틀과 썸네일을 뽑을 수 있는 노아 AI라는 서비스도 우리가 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이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데 저는 저작권보다는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으로 내 도덕성에 대해서 이걸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법은 엄밀히 말하면 윤리와 도덕보다 더 작은 바운더리잖아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는 바운더리인데 법이라는 건 최소한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는 그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단순하게 저작권 법에 침해되지 않으니까 나 이만큼만 베껴야지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일을 하거나 제 동료한테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GPT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GPT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 지금 이거 투자 유치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GPT에서는 뭐가 핵심이래요? 뭐가 키포인트래요? 뭐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대요? 라는 것들을 대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브랜드 런칭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그 회사의 장점을 보고 그 회사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아니고 이 브랜드 하나를 런칭할 때 시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인공 눈물이다라고 하면 인공 눈물 아이드롭스 카테고리에 가서 어떤 브랜드들이 1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매출이 높은 브랜드들은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이런 트래픽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관점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좋네? 인공지능으로 누군가의 거를 쉽게 봤네? 그걸 백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이런 양심이라든지 도덕적인 거 아니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사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은 주관적인 컨텐츠나 이미지나 제품을 R&D를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들인다면 저작권이 사실 중요한 문제지만 저작권만 내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 이게 아니고 나 이것만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해볼래. 나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릴래.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큰 성장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AI도 그렇게 저희들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저는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서 말해 주시는 게 참 기억이 남아요.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고 말 위에 올라타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를 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누가 더 빨리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발명하고 나서 자동차를 모든 사람들이 운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야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인공지능도 뭐 그런 자격증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도구를 활용할 때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법과 윤리와 규칙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실제로 링크드인이 어떤 스타트업을 고소했어요. 자신들이 정밀하게 준비해 놓은 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에서 그 데이터를 편집해서 다른 서비스를 내놓고 있었는데 링크드인은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을 내린 이유는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단순히 법을 어겼다 지켰다라는 관점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삶을 바라볼 때 범죄자들을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인생에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고 틀리냐는 분명히 성인이라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지키면서 이걸 활용했을 때 당연히 썸네일이나 타이틀은 다 참고할 수 있겠지만 스크립트까지 베끼는 행위는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기준을 정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과 AI 이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 컨텐츠를 베끼느냐, 다른 유튜버가 내 저작권을 침해하느냐 이것보다는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구글 알고리즘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게 더 중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걸 베껴서 조회수를 빨아먹는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좋아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지 그거를 판단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트렌드를 찾아보고 인스타그램 키워드를 찾아보고 그리고 블로그 검색도 해보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키워드를 보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서 마케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내 저작권 침해할 수도 있죠. 뭐 내가 잘한다는 증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오로지 인공지능 시대의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이 원하는 상위 노출이나 아니면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고민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장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